짠! 안녕하세요, 주문호준호태입니다. 자, 오늘은 바다 나왔습니다. 뭐 바다죠, 바다. 천수만 쪽, 안면도 쪽 쭈꾸미 갑오징어 낚시 나왔고요. 갑오징어를 좀 낚고 싶어서 선장님한테 이제 갑오징어 좀 낚으러 가시죠 했더니 쭈꾸미나 갑오징어나 다 있는 데로 가겠대.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물때가 이물이에요. 두물인데 어제 그저께 큰 파도 바람이 있었거든요. 물이 아직 안정되지 않은 것 같은데요. 오늘 한번 낚시해보고 이것저것 갑오징어 패턴도 좀 찾아보고 여러가지 또 아는 것도 좀 이렇게 설명도 하고 그렇게 한번 재밌게 놀아보겠습니다. 갑오징어 갑시다. 짠! 지금 아침에 이제 촬영 돌아가기 전에 카메라 돌아가기 전에 이제 해가 안 떠서 낚시를 조금 했거든요. 했는데 가지채비 20을 두고 이게 좀 길진 않죠. 짧은 것도 아니고 그냥 길지 않게 쓰고 있는데 쭈꾸미도 쓱 올라타고 가비도 올라타고 둘 다 타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제 좀 약간 예민하게 타는 것 같은데 뭐 쭈꾸미가 그 정도 애들이 가지채비 20을 떠 있는 걸 좀 먹는 거니까 활성도가 나쁜 것 같진 않아요. 어휴, 가비다. 자, 요런 애들 요 정도가 지금 선수만권 나오는 사이즈인 것 같아요. 가비. 가비는 왠지 좀 싸납게 생기지 않았어? 여기 뽕돌 잡고 있는 거 봐. 뽕돌을 사랑하는 거. 내 사랑 뽕돌. 자, 가비가 지금도 제가 지금 이제 카메라 보고 그냥 끝보기를 못하고 무게감으로 했는데 먹고 가만히 있네요. 딱 그냥 뭐 가만히 있는데 물이 지금 거의 안 가거든요. 정조라 간조 타임의 정조예요. 이제 들물로 바뀌는 그 타이밍인데 이 정도면 뭐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침에 사이즈들이 지금 다 10월 지금 초거든요. 10월 초인데 요 정도니까 먹을만 하죠. 가비낚시 진짜 개인적으로 너무 좋아해요. 너무 좋아하고 또 약간 가비낚시는 또 심오함도 있고 그리고 실력 차이도 분명하게 나는 낚시고 쭈꾸미도 실력 차이가 확실히 나는 낚시거든요. 그러니까 쭈꾸미 낚시할 때 누구든지 30-40마리는 낚을 수 있어. 근데 뭐 100마리가 넘어가고 무슨 시즌 초반에는 뭐 300마리 막 이렇게 넘어가고 400마리 넘어가는데 이제 점점 중반으로 가면서 이제 실력 차이가 확연히 나죠. 누구든지 30마리, 40마리는 낚을 수 있는데 좀 낚시를 할 줄 알고 감이 좋은 사람들은 70마리, 100마리, 150마리 이렇게 갈 수 있는 거. 잘 나오는 200마리. 요새 10월 중순에도 200마리까지 가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실력 차이가 분명한 낚시입니다. 갑오징어 하시는 분들이 이제 매니아층이 확실히 있죠. 갑오징어의 매니아층. 지금 물이 안 가서 지금 캐스팅을 해가지고 쭉 멀리 던져놓고 땡겨오는 그런 낚시를 하고 있어요. 던져놓고 저기서까지 끌어오는 거. 이렇게도 조항이 좋아요. 아래로 내려서 뭐 밑으로 들어가든지 밖으로 뻗든지. 지금 머리 멈췄으니까. 그리고 원래 또 던져서 캐스팅해서 낚시하는 거 좋아하고. 자, 이제 캐스팅에 낚시하면서 끌어올 때는 끝보기가 안 되죠. 감도 낚시, 무게 낚시. 근처에 있는 놈 있으면 먹을 건데. 그렇지. 쭈꾸미 같은 느낌인데? 무게가 살짝 바뀌는 그 순간 갑오징어 챔질을 해야 됩니다. 야, 쭈꾸미들이 활성도 좋으니까 그냥 막 물어. 오늘은 이제 큰 선박이 아니라 중소형급, 중급이죠. 보통 이제 유선 배들, 레저를 목적으로 해서 이제 나가는 배들은 977, 10톤 이하, 그리고 뭐 보통 793, 22명 태우는 977, 18명을 태우는 793, 그리고 이제 그 밑에 15명, 13명 이렇게 쭉쭉쭉 내려가는데 오늘은 12명 정도가 타는 작은 소형배를 탔어요. 근데 앞에도 되게 넓게 잘 돼 있고 낚시하기 진짜 편하다. 그리고 이런 소형배의 또 장점은
깊은 큰 배들 타면 선생님 오늘 어디로 가요? 포인트 좀 괜찮아요? 좀 오늘 좀 깊어요. 그러면 그냥 많이 깊은 거 아니라 좀 깊어요. 그러면 얼마나 되는데 한 25분 30m? 깊다 그랬는데 아침에 선장님 내가 오늘 포인트 저기 어디로 가야 돼? 앞에 저기 설명하더라고요. 수심은 얼마나 돼요? 깊어 얼마나 되는데? 깊어 얼마나요? 15m? 난 소형배 너무 좋아. 근데 이런 배들이 한 2m 3m 고까지 막 들어가거든요. 배가 낮으니까 얼마나 좋아. 자 이동 갑니다. 그렇지. 이런 거 재밌지. 난 물이지. 가비는 뽕돌 버린 채비가 좀 중요하기는 해요. 그래야 좀 이렇게 바닥도 지저분하고 칼바위 같은 것도 이렇게 이런 것도 좀 있거든. 가끔씩 운동장 가다가도 넘어지는 사람이 있다. 돌부리에 걸려서 아무리 저기 머리라도 돌에 걸리는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그걸 정말 많이 하는 스타일이야. 그래서 버린줄 꼭 써야 돼요. 천수만 안면도 여기가 진짜 갑오징어의 성지죠. 우리나라 성지. 그 서해 중부권에서 뭐 쭈꾸미 하면 대천 보령 앞바다 다 오죠. 원산도. 그리고 갑오징어는 이제 천수만 안쪽. 여기에 들어온 애들이 못 나가나 봐. 길을 못 찾나? 그런가 봐. 그래서 이쪽에 갑오징어들이 이제 뭐 그 5월달 찰갑들을 막 여기서도 많이 하거든요. 천수만 안에서도 개체수가 있는 거니까 굉장히 유명하고요. 그리고 또 이제 천수만이 체험 낚시가 유명하잖아, 되게요. 여행객들 그 러브 아일랜드 사랑의 섬 천수만 참 쓸모 많은 섬이죠. 낚시하기 좋고 연인 데이트하기 좋고 가족 단위 놀러 오기도 좋고. 그런데 심지어 갑오징어도 잘 나와. 직결채비는 이렇게 일자로도 뽕돌을 달리고 여기에 이제 애기가 붙는 거. 가지채비는 이렇게 원줄이 있다가 여기서 도래나 또 양핀 도래나 기타 삼각 도래로 뽕돌이 하나 내려오고 가지가 이렇게 나와서 여기에 도래가 달리는 거, 애기가 달리는 거죠. 근데 이거를 좀 솔직히 호불호가 많이 갈려요. 직결을 선호하시는 분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직결채비를 쓰고 가지를 선호하시는 분들은 가지채비를 써요. 저는 가지를 선호해요. 직결채비를 하시면 끝보기 낚시, 감도 라인과 애기가 같이 붙어 있으니까 얘가 그 가비가 지금 이렇게 촉수로 쪽 빨았을 때 낚싯대 끝에가 탁 되게 떨어지는 그런 느낌이 그 초리대 딱 들어오거든. 근데 단점은 조류가 빠른 날 여기가 이제 애기 도래야 도래 여기가. 그러면 애기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제 액션을 가야 되는데 이렇게 되지. 이렇게 뭐 물은 가고. 그러니까 그럴 땐 좀 안 좋아요. 짧은 줄일수록 가지도 짧은 줄일수록 그런 날에는 이제 애기가 이제 좀 너무 빠른 액션 뭐 그런 액션이 나오죠. 그게 이제 이제 뭐지? 쉐이킹 이렇게 떨어주는 액션과는 좀 다른 액션이니까 그게 물론 액션이 될 수도 있으니까 좋을 수도 있는데 너무 이제 경망스럽다 그런 거. 그리고 자연스러운 액션이 안 나온다. 이렇게 이제 애기가 좀 이렇게 좀 자연스럽게 좀 나와야 되는데 그런 액션은 부족하다. 직결채비가. 그리고 가지채비는 가지가 이제 한 20에서 뭐 길게 쓰시는 분 40, 50도 쓰시는데 가지채비는 입질 감은 직결보다 느려요. 무조건 느려. 이게 요만큼의 가비가 여기서 탁 먹고 앞으로 나오면 모르지. 물었 날을 모르지. 그러니까 끝보기도 잘 안 되긴 하지만 조금 부족하고 그 먹고 뒤로 가면 쪽 빨아서 애기를 끌고 가면 괜찮은데 아이고 맛있다. 끌고 가면은 뭐 문제는 없지만 끌고 가지 않고 앞에서 땡겨 오거나 이렇게 진행 방향상 이렇게 땡겨 오면 모르는 거죠. 그래서 그 무게감 낚시를 좋아하시는 분들 감도 낚시 무게감 낚시 좀 확인을 많이 하는 낚시죠. 들어보고 내 가지줄이 내가 노드를 끝에를 요 정도 들었을 때 가지가 회수가 된다. 그때 무게감이 다르다. 그러니까 확인을 자주 하시는 분들은 가지채비가 좋아요. 저는 이제 확인도 자주 하고 진짜 잠깐 방심하고 있으면 가비가 물고 있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런 경우는 진짜 종종 많이 있어. 뭐 외수질 낚시, 뭐 농어강 꼬리 달린 것도, 농어강 우럭도 그런 경우가 종종 있고, 뭐 이것도 종종 있죠. 오머리 리그, 한치 오머리 리그와 비슷한 맥락이지만 가지가 위에 있다는 거. 오머리는 뽕돌에 나와서 파생된 가지로 나오는 거고, 그런 게 다르죠. 개인적으로 가지를 선호하는 게 부드러운 액션. 부드러운 액션. 오늘처럼 물이 안 갈 때 20cm 정도면 뭐 충분한 액션 나오죠. 이렇게 좀 자연스럽게 유영하면서.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가지를 좋아해요. 그렇다고 이제 상황이 좀 안 좋다, 그럼 직결로 바꾸기는 해도 웬만하면 가지를 선호합니다. 원래 오늘 이물 정도면 직결을 쓰는 게 맞아.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 개인 스타일이니까요. 가지채비가 진짜 매력 있는 채비거든. 탁 물고 같이 막 내 조류발을 따라오는 거야. 가비가 얼마나 그걸 내가 이제 무게감으로 알 수 있다는 거, 그런 건 재밌죠. 자기 만족도예요, 낚시는. 끝보기 낚시는 진짜 낚싯대 끝을 계속 보는 거. 민물의 내림 낚시랑 비슷하죠. 딸깍거리는 거에 챔질을 무조건 해야 된다는 거. 빠른 챔질이 필요하고요. 근데 끝보기에 가장 중요한 건 뭐 눈도 좋아야 되고 낚시를 계속 주시해야 되고 긴장을 항상 해야 되는 낚시이긴 한데, 제일 중요한 끝보기를 하기 위해서는 뽕돌을 어떻게 운영하느냐예요. 뽕돌, 애기를 운영하는 게 아니라 뽕돌을 어떻게 운영하느냐. 바닥에 이렇게 쭉 있으면 조류가 흐르잖아요. 배도 흐르고 조류가 흐르고. 근데 배와 조류는 동시에 흐를 수가 없거든. 동시에 뭐 배가 바람이 이쪽으로 치고 배가 일로 가고 물은 뭐 이쪽으로 가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상황적인 변화가 되게 많아서 내가 무조건 그 물과 조류가 같은 방향으로 갈 수 없으니까 라인은 무조건 뻗어요. 한쪽으로, 반대쪽으로 뻗든지, 그러니까 배 밑으로 들어가든지 배 바깥쪽으로 무조건 뻗어요. 옆으로 가든지. 그러면 뽕돌을 맞추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바닥을 딱 찍고 라인을 놔줬을 때 배가 흘러가는 속도 1노트, 2노트, 그리고 잠깐만, 빨리 더. 뽕돌을 이렇게 바닥이 쫙 있으면 뽕돌 운영이 딱 찍고 배가 흘러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뽕돌이 내가 이제 흘러갈 때 앞으로 뻗을 경우 라인이 이렇게 타거든요. 이렇게 타면 이 뽕돌이 계속 바닥을 긁으면서 오잖아. 그럼 라인을 줘야 돼. 더 라인을 줘서 바닥에서 라인을 당겨야죠. 뽕돌이 요렇게 다시 요렇게 뻗었을 때 뽕돌이 바닥을 당당당당 긁으면서 온다고요. 긁지 말고 뽕돌을 좀 당겨서 회수를 조금 해서 뽕돌이 바닥을 요렇게 요렇게 해줘야 돼요. 그렇게 해주면 쭈꾸미가 물었을 때 끝보기가 되는 거지. 쭈꾸미가 뽕돌이 바닥 찍는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그 탕탕탕탕 거림이 없어요. 그러니까 잡동사니의 입질 파악이 가능해지는 거죠. 야, 이놈의 쭈꾸미. 잡동사니 입질 없어진다는 게, 내 뽕돌은 떠 있잖아. 이렇게 바닥이면 여기로 하자. 이렇게 있으면 바닥을 땅 찍고 요렇게 떠서, 그럼 로드는 요렇게 뜰 때 텐션을 쭉 먹어요. 로드가 이렇게 낚싯대가 이렇게 쫙 텐션을 먹어. 요렇게 뜰 때 찍으면 텐션이 딱 풀려. 다시 쭉 할 때 다시 쭉 이걸로 계속 반복하는 거죠. 이렇게 그러다가 쭉 들어갈 때 탁 풀리는 거예요. 물었을 때 뽕돌이 떠 무중력 상태 같은 거지. 무중력 상태 같이 되는 순간 로드가 펴짐. 그리고 뽕돌을 찍었을 때, 만약에 찍었을 때 입질이 오면 로드가 분명히 찍었으니까 펴졌는데 딱 움직인다는 거. 이렇게. 오, 봤지?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 바닥을 핥아준다? 그런 느낌. 이거 바닥을 찍어준다라는 것보다 핥아주는 느낌으로 낚시를 해야 돼요. 그래야 이 끝보기도 편해지고 감도도 생기고. 어우야. 요게 이제 바닥을 지금 싹 핥다가 찍는 순간 쭉 들어갔거든. 그러니까 떨어질 때 입질을 한 거죠. 이쁘다.
갑오징어의 입질 중에 좀 빈도수가 높은 거 한 8대 2 정도? 제가 제 경험에 8대 2 정도가 떨어질 때 입질을 해요. 뜨고 나서 입질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이, 뜨고 나서 입질한 거는 떨어질 때 이미 입질을 한 거지. 그리고 나서 뜰 때는 무게감으로 이게 쭉 뽕돌이 쭉 뜨면 무게감 때문에 로드가 쭉 들어가야 되는데 이미 뽕돌이 여기 잡혀 있잖아. 쭉 제 갑오징어한테. 그러니까 무게감 이렇게 하고 다시 올라오는 타이밍에 이게 이렇게 더 들어가는 거죠. 그런 입질들. 그러니까 이 끝보기의 가장 중요한 건 뽕돌 운영. 낚시의 뽕돌 운영하면 좀 이렇게 보통 베스 낚시는 미끼, 뭐 베이트 피스, 보통 베스 낚시는 웜을 어떻게 운영하느냐, 뭐 하드베이트 어떻게 운영하느냐, 외수질은 외수질 낚시는 뭐 수심을 어떻게 하고 릴링을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갑오징어 낚시는 뽕돌. 이렇게. 자, 끝보기 낚시가 재밌어요. 근데 이제 좀 어려워들 하시는 게 뻗으면 편해. 뻗으면 텐션 맞춰서. 근데 배 밑으로 들어가면 이제 뒷사람이랑 걸릴까봐 걱정도 되고. 근데 뒷사람도 멀리 뻗어 있어. 너무 걱정하지 말고 자신 있게 해요. 대신에 이제 라인만 안 엉키게, 이쪽 라인 이쪽으로 뻗었네, 나도 이쪽으로 뻗게 해야지, 뭐 이런 식으로 컨트롤 해가면서 그거만 하면 크게 문제는 없어요. 그거. 그리고 무조건 하면 챔질. 챔질. 왜 그러냐면 정말 저는 가지채비를 쓰니까 딱 물고 요렇게 왔을 때는 입질이 없거든. 근데 얘가 만약에 좀 요렇게 오다 좀 떴어. 그래서 뽕돌이 살짝 올라왔어. 그럼 초리대가 펴진단 말이야. 이게 되거든. 그럼 챔질. 얘가 가만히 물고서 조금만 뒤로 뺐어. 초리대가 좀 들어가도 챔질. 챔질도 아까 말했듯이 폴링에 입질이 들어오니까 챔질도 액션이에요. 그리고 폴링은 탁 노드를 이렇게 들었다가 이렇게 내리는 게 아니라 뽕돌이 떨어지는 시간대로 그대로 노드를 내려주는 거야. 챔질하고 이렇게. 그래야 이게 자연스럽게 호로록 이렇게 떨어지거든. 챔질하고 이렇게. 요거 중요해요. 챔질하고 이렇게. 요거 진짜 중요한 거야. 요때 입질 많이 해요. 그러니까 헛챔질을 한다고 해서 저기 낚시를 못한다 이런 말은 아니에요. 갑오징어 낚시 정말 쭈각 정말 잘 하시는 분들은 챔질도 헛챔질도 많이 해요. 그만큼 이상한 걸 빨리 느끼고, 돌에 부딪히는 거, 뭐 떴을 때 떴는데도 돌에 이렇게 있으면 돌에 부딪히니까, 그럴 때 다 챔질 안 하면 못 낚는 거거든. 낚시에 대해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쭈각 낚시 두 종류 낚시는 내 채비가 물속에 얼마만큼 오래 있느냐 이거예요. 그 싸움이에요. 여기서 뛰는데 오래 걸리고 뭐 하는데 오래 걸리고 뭐 그거 아니야. 무조건 물속에 바닥을 얼마나 긁어대느냐. 그게 이 두 종류 낚시의 마리수의 가장 큰 첫 번째. 그것만 있으면 됩니다. 지금 입질이 끊겼어요. 그러면 축광을 조금 해서 수심이 한 15m 좀 되거든요 지금. 그러면 측광을 하는 게 더 좋아. 효과적이. 낮이라도 밤에 축광을 한다고 사람 눈에는 밤에 어두운 거지만 물속도 밤에도 어둡잖아요. 낮에도 10m 넘으면 어두워요. 제가 수중 카메라 한번 넣어본 적이 있거든요. 물속에 10m 수중 카메라 해가지고 넣었는데 좀 탁한 날에는 5m만 내려가면 안 보여. 아무것도 안 보여. 근데 축광 안 한 거 무는 거 보면 신기해 애들. 그래가지고 저는 축광을 깊은 데서는 웬만하면 합니다. 그 축광이 뭐 도움 돼 안 돼 뭐 이렇게 호불호 말이 많은데, 제가 여태까지 낚시했던 기준에서 보면 반드시 도움이 돼요. 반드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반드시 효과가 있어. 그러니까 이게 막 남이 10마리 잡을 때 내가 100마리 잡는 그런 효과가 아니라, 남이 10마리 낚을 때 내가 한 15마리? 13마리? 한 30-40%의 그 입질의 빠름? 분명히 저는 있습니다.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고 조가도 좋고, 축광은 뭐 선택해야 된다면 꼭 해야 되는 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도움 많이 돼요. 낮이건 밤이건. 물론 아침 저녁에 하면 더 좋지. 근데 저는 밤에도 무조건 합니다. 낮에도. 밤이란다.
무조건. 요새 축광기도 좋은 게 많이 나와서 좀 1초 축광 뭐 이런 거 많거든요. 그냥 저렴하니까 즐거운 낚시를 위해서 한두 개 꼭 한 개만 있으면 되지. 한두 개 필요 없고 한 개 정도 가지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 낚시를 마쳤습니다. 기상이 갑자기 안 좋아졌어요. 그래가지고 뭐 이제 들어갈 때 됐으니까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그 갑오징어 낚시 하는 법 뭐 이런 것도 좀 몇 가지 말씀드리고 여러 가지 좀 이렇게 보여드리고 했는데요. 낚시라는 게 뭐 항상 그렇지만 나한테 맞는 스타일이 있고 안 맞는 스타일이 있으니까 꼭 정답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낚시를 해보시면 자기가 좋아하는 스타일, 나 이렇게 하니까 더 잘 나오던데, 뭐 이렇게 하니까 안 되던데, 뭐 이런 거를 좀 연구해 보시면 좀 더 재밌는 낚시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뭐 천수만에서 그래도 좀 사이즈 좋은 애들도 좀 많이 나왔고 즐겁게 낚시를 한 것 같습니다. 얘기하면서 뭐 이것저것 하면서 좀 했는데도 뭐 나를 만족할 만한 조과니까 괜찮았던 것 같아요. 이제 아침 저녁으로 좀 쌀쌀해졌습니다. 많이 찬바람 많이 불고 아침에는 춥더라고요. 핫팩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핫팩 같은 거 챙기시고 보온 신경 쓰시고 낮에는 덥더라도 아침에는 좀 이렇게 두툼한 옷 입으시고 핫팩 같은 건 챙기셔서 한 번씩 나오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낮에 안 더우니까 좋아. 괜찮아. 할만해 낚시. 오늘 재밌었고요. 다음 주에는 좀 더 재밌고 신나고 즐겁고 아름답고 이쁘고 귀엽고 상큼하고 발랄하고 깜찍하게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퇴근.